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좌우할 핵심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G7 국가들이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도 1분조차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던 꿈의 에너지 기술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영역에서 경이로운 기록을 수립하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미국과의 격차는 무려 700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준으로 기존 물리학 교과서를 근본부터 다시 작성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연구 성과 단 하나만으로 한국이 중동 산유국들을 제치고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과 중국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상세히 풀어내겠습니다. 제 이름은 레언 하워드입니다. 저는 덴마크계 미국인으로서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에서 35년 동안 핵융합 연구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10초의 벽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35년, 이는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투자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저는 같은 꿈을 꾸며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태양보다 훨씬 뜨거운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가두는 꿈 말입니다. 레언, 오늘 진공용기 상태가 평소와 다소 이상해 보입니다. 라고 동료 연구원 켄지 나가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그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협력자였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건가? 제가 물었습니다. 미세한 균열 징후가 감지되었습니다. 다만 컴퓨터 시스템은 실험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관하는 매우 중요한 실험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10년간 3조 달러를 투자한 이 거대 프로젝트의 성과를 반드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예정대로 진행합시다. 센서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니 라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결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토카막 장치가 웅장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어실에 100개가 넘는 모니터가 일제히 켜지며 각종 핵심 데이터를 표시했습니다. 자기장 활성화 완료, 플라즈마 점화 시작합니다. 라는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도, 3000만도, 5000만도에 이르자 제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성공할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7000만도 돌파, 현재 안정적입니다. 제어실에서는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불길한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공 상태가 깨지고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라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쾅! 귀를 찢을 듯한 폭발음과 함께 진공 용기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충격파는 제어실의 유리창을 산산조각 냈고 저는 뒤로 크게 나가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켄지 나가노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료팀을 불러라. 3명의 동료가 중상을 입었고 지난 35년간 쌓아 올린 고가의 연구 장비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10초조차 버티지 못한 차에 모든 것이 허무하게 종결된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켄지의 수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CNN 앵커인 사라 첸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그녀와는 20년 이상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런, 지금 당장 뉴스 채널을 봐.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라, 지금은 곤란해. 한국이 해냈어. 72시간이야? 72시간?
저는 멍한 상태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72시간이라는 건가? 한국 K스타 연구팀이 핵융합 플라즈마를 72시간 연속으로 유지했대.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72시간? 그것은 물리학계에서는 이론상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10초도 유지하지 못했는데 72시간이라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 플라즈마 밀도를 기존 대비 10배나 높였다는 거야. 이게 사실이라면 상용화가 즉시 가능한 수준이래. 저는 병원 로비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대전에 위치한 거대한 연구단지가 비추어지고 있었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개척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 전 세계에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핵융합 기술로 화석 연료를 완벽하게 대체하고 연간 800조 원 규모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5년, 제 청춘과 모든 열정을 바쳤던 35년 동안 10초의 벽도 넘지 못했는데 한국은 이미 3일이라는 시간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런, 괜찮니? 사라첸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프린스턴 최고의 시설이 폭발로 인해 잿더미가 된 바로 그날 지구 반대편에서는 인류의 오랜 꿈이 현실로 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텔레비전 화면의 자막에 한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K스테일 총괄 디렉터 강태원 박사. 강태원? 그 이름이 왜 이토록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당장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의식 위로 떠오르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일주일 후 저는 집에서 요양하며 오직 한국 뉴스만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기에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원이라는 이름 역시 계속해서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이름. 다행히 켄지 나가노를 포함한 동료들은 모두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린스턴 연구소는 당분간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이메일함이 폭발할 것처럼 알림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이었습니다. 제목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네이처 최신호 보셨습니까? 저는 급히 네이처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는 거대한 헤드라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K스타 연구팀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쓰다. 논문을 클릭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플라즈마 밀도를 10배 증가시킨 비결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자기장 제어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물리학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저는 수식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틀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우아하고 완벽한 이론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의 법칙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자 목록을 확인하던 중 수석 저자의 이름에서 저는 멈춰섰습니다. 강태원, K스타 총괄 디렉터, 또다시 그 이름, 강태원,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갑자기 15년 전의 기억이 마치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009년 비엔나 국제 플라즈마 물리학회. 제가 기조연설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젊은 동양인 학생이 제게 다가왔었습니다. 자신을 한국에서 온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했었죠. 교수님, 제가 혁신적인 자기장 제어 이론을 개발했는데 잠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당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생, 자기장 제어 분야는 이미 완성 단계에 도달했어. 새로운 이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교수님 제 계산으로는 플라즈마 밀도를 10배까지 10배? 그것은 물리학이 아니라 공상과학소설의 영역일세. 좀 더 진지한 연구에 몰두하게. 그 학생의 실망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이름이 바로 강태원이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일축했던 그 미친 아이디어가 지금 전 세계 물리학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헬무트 슈나이더 소장이었습니다. 런, 이 논문을 보았나? 이건 명백한 노벨상 감이야. 헬무트,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처음에는 나도 믿을 수 없었네. 하지만 우리 연구팀이 일주일 동안 검증했는데 완벽하네. 단 하나의 오류도 찾을 수 없었어. 헬무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국제검증단을 구성하기로 했네. 직접 한국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거야. 자네도 참여하지 않겠나? 저는 망설였습니다. 프린스턴 연구소는 폭발로 난장판이 되었고 저는 실패한 연구자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헬무트의 다음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5명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네. 리처드 파인만 메달 수상자인 야마모토 교수도 합류하고 이건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선 일이야.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는 것이라고. 그 순간 제 자존심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출발하나? 제가 물었습니다. 3일 후라네. 한국 정부가 전용기를 보낸다고 하니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강태원의 논문을 펼쳤습니다. 15년 전에는 이해하려 들지 않았던 그의 이론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15년 전에는 왜 이 천재적인 발상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정확히는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학회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비엔나 학회 참가자 명단에서 저는 강태원의 이름을 마침내 찾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었으며 지도교수는 김석진, 발표 주제는 혁신적 자기장 제어를 통한 플라즈마, 밀도 극대화 이론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발표를 들으러 가지 않았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골프를 치러 갔다는 사실도 함께 말입니다. 이메일함을 뒤지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태원이 학회 후에 저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런 하워드 교수님, 오늘 짧은 만남이었지만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비록 제 이론을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언젠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에서 강태원 드림. 저는 그 이메일에 답장조차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스팸함으로 분류해 버렸었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물리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과학원, 일본 이화학연구소, 프랑스 원자력청 등 모두가 한국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예 대통령 과학 고문을 직접 파견한다고 선언했죠.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술 협력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기술 협력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매우 쓰라리게 다가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이야.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15년 전에 오만했던 저의 행동을 인정하고 강태원 박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의 제자가 되어서라도 배워야겠다고 말입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정이 단순히 기술 검증을 넘어 제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 말입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입국장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영합니다.
세계의 핵융합 과학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인류의 미래를 밝힙니다. 공항 직원들은 우리를 위한 전용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입국 심사 또한 특별 데스크에서 1분 만에 신속하게 끝났습니다. 레언 하워드 교수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젊은 한국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더 큰 충격적인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소 전기 리무진 20대가 일렬로 완벽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체에는 하이드로젠 코리아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차량들이 전부 수소 전기차입니까? 제 옆에 서 있던 헬무트 슈나이더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국은 이미 정부 차량의 80% 이상을 수소차로 교체 완료했습니다.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면 수소 생산 비용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과학기술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채 탑승하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운전석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레벨 5입니다. 대전까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독일 마크스 플랑크 연구소의 헬무트 슈나이더는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믿을 수 없군. 독일도 아직 레벨 4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속도계는 180km를 가리켰지만 차는 전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태양광 패널로 덮인 방음벽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 태양광 패널도 한국산입니까? 일본에서 온 야마모토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효율 47%에 달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입니다. 작년에 삼성에서 개발했습니다. 47%?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 최고 기술이 35% 수준인데 말입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프랑스 원자력청의 마리 뒤부아 박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차 안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게소에 잠시 들렀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전소에는 수십 대의 전기차가 무선으로 충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를 주차구역에 주차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5분이면 80%까지 충전됩니다. 안내자의 설명에 헬무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은 아직도 30분 이상 걸리는데 화장실 또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변기가 자동으로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거울에는 오늘의 건강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혈압 정상, 스트레스 지수 높음, 충분한 휴식 필요. 레언, 이것 좀 보게. 헬무트가 저를 불렀습니다. 휴게소 푸드코트의 음식들을 로봇 셰프들이 만들고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주문은 홀로그램 메뉴판에서 손짓만으로 가능했습니다. 한국이 벌써 4차 산업혁명을 완전히 완성한 것인가? 러시아 과학 고문 이반 페트로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채 올라 대전으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논밭이 있어야 할 위치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도시 곳곳에는 드론 택시 착륙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것 좀 보십시오. 야마모토 교수가 가리킨 곳에는 하이퍼루프 튜브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주파합니다. 내년 개통 예정입니다. 안내자의 설명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차가 대전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15년 전 제가 무시했던 그 한국인 학생이 이 모든 경이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착 5분 전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연구단지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35년간 자부심을 가졌던 프린스턴 연구소가 초라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니,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순간 저는 한국이 아니라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케이스 테일 사이언스 시티는
도시라는 이름이 전혀 무색하지 않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10배에 달합니다. 연구원 3,000명과 지원 인력 7,000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젊은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스타 국제협력팀의 박혜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방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메인 게이트를 통과하자 숨이 막힐 듯한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50층 높이의 연구동 5개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자율주행 모노레일이 소리 없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들이 전부 연구시설입니까? 헬무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동은 플라즈마 물리, 2동은 초전도 자석, 3동은 AI 제어, 4동은 소재공학, 5동은 국제 공동연구동입니다. 박혜운의 설명을 들으며 걷는데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들이 들렸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까지. 현재 50개국에서 온 과학자 800명이 이곳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의 전용 연구소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은 플라즈마 반도체, LG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현대는 핵융합 선박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 연구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변혁시키는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미래 도시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구상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핵융합 발전소로 전력을 100% 충당하고 남는 에너지를 수소로 생산하여 전 세계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화면에 구체적인 수치들이 떠올랐습니다. 연간 수출액 800조 원, 일자리 창출 500만 개, GDP 성장률 15%.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수치입니까? 러시아의 이반 페트로프가 물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맥킨지가 공동으로 분석한 매우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실제 성과는 이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핵융합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석유 시대가 끝나면 중동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리 뒤부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고객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박혜운의 대답에 모두가 깊이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세계 질서 재편까지 고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룸에서는 더욱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플라즈마 상태를 제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당 100만 번의 미세 조정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AI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입니까?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 개발한 퓨전 브레인입니다. GPT보다 100배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합니다. 헬무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군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직원 식당에서 진행되었는데 여기서도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요리를 로봇 셰프가 만들고 있었고 직원들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오히려 30% 상승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연구원들의 표정은 모두 밝았습니다. 자부심과 연구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32세입니다. 한국은 젊은 인재들에게 과감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이 직접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은 이 핵융합 기술을 독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 때 한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에너지 질서를 구축할 것입니다.
장관의 말에는 확고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미국 역시 환영합니다. 단, 기술 이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상호 존중과 공정한 협력입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과학기술 패권이 종언을 고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강태원 박사를 직접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케이스테이아 본관 최상층에 위치한 디렉터실로 향하는 동안 제 손은 떨렸습니다. 15년 전 그 젊은 학생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엘리베이터가 50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중반 남성, 온화하면서도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런 하워드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15년 전 더듬거리던 그 학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태원 박사님? 네. 2009년 비엔나에서 뵙던 바로 그 학생이 맞습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들어오시죠. 차라도 한잔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디렉터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어서 케이스타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5년이 참 빠르게 흘러갔네요. 강태원이 직접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이뤄내실 줄은 교수님 덕분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덕분이라뇨? 저는 박사님의 이론을 그때 무시했는데 강태원은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그날 제 이론을 미친 아이디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제게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님 같은 권위자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일을 제가 실제로 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미친 듯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2009년 비엔나 학회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젊은 강태원이 서 있었고 중앙에는 제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교수님께 제가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죠? 미안합니다. 정말로 미안해요.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강태원이 리모컨을 들어 벽면 스크린을 켰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화면에 가득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기억하시나요? 15년 전 제가 교수님께 보여드리려 했던 바로 그 이론입니다. 저는 수식을 보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15년 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천재적인 발상을 그때 보지 못했을까? 플라즈마 밀도를 10배로 높이는 핵심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네. 하지만 이론과 실제 현실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구현하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강태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처음 5년은 완전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연구를 포기하려 했고 연구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버티셨습니까? 삼성 회장님이 저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사비 1조 원을 지원하셨습니다. 1조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후로 LG, 현대, SK가 모두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라는 구호 아래 모두 하나로 뭉쳤죠. 강태원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혹시 2015년 네이처에 실린 제 논문을 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끄럽게도 한국 과학자들의 논문은 깊이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제목은 런 하워드 역설의 해결이었습니다. 런 하워드 역설. 교수님께서 2005년에 발표하셨던 플라즈마 밀도 한계 이론 말입니다. 그걸 깨는 방법을 찾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문을 썼다니? 그런데 왜 제게 연락하지 않으셨죠? 교수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시지 않더군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성과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성과를요. 그가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냈습니다. 72시간 연속 운전, 플라즈마 밀도 10배. 이제 교수님께서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겠죠? 저는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교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복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함께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오랜 경험과 제 혁신적인 기술을 합치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심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교수님은 여전히 저의 롤모델이십니다. 15년 전 그날 비록 제 이론을 거부하셨지만 과학자로서의 엄격함과 원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태원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북이었습니다. 15년 전 교수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려 했던 자료가 아직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화면에 떠오른 것은 젊은 시절 강태원의 순수한 열정이 담긴 슬라이드들이었습니다. 어설픈 영어와 투박한 그래프들. 하지만 그 안에는 미래를 바꿀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놓친 것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었습니까?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박사님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보셨고 저는 가능성 속에서 불가능만을 보았습니다. 강태원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그 가능성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럼 실제 실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72시간 연속 운전 실험의 10시간째 되는 날입니다. 강태원이 저를 제어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숨이 막힐 듯한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축구장만 한 크기의 제어실에는 200개가 넘는 모니터가 빛나고 있었고 100명의 연구원들이 3교대로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플라즈마 온도는 1억 5천만 도, 밀도는 기존 대비 10.3배입니다. 젊은 여성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이름표에는 수석연구원 진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 박사님은 MIT 출신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스카우트했습니다. 강태원의 설명에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MIT 최고의 인재가 한국으로 왔다니. 런 하워드 교수님, 정말 와주셨군요. 진서윤 박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입니다. 2018년 플라즈마 역학 수업이요? 아, 기억합니다. 최우수 학생이었죠? 그런데 왜 한국으로 오셨나요?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너무 느립니다.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K-스타 내부가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도넛 모양의 진공 용기 안에서 황금빛 플라즈마가 완벽한 나선을 그리며 돌고 있었습니다. 저 플라즈마가 벌써 10시간째 유지되고 있다고요? 네, 목표는 72시간이지만 이론상으로는 무한대 운전도 가능합니다.
헬무트가 데이터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순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실시간 정화 시스템입니다. AI가 불순물을 감지하면 즉시 고출력 레이저로 제거합니다. 진서윤 박사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초당 100만 번의 미세 조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현란한 그래프들이 마치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밀도, 자기장, 모든 변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플라즈마 밀도 10배 증가는 어떻게 달성한 것입니까? 야마모토 교수가 물었습니다. 3중 자기장 구조입니다. 강 디렉터님이 개발한 혁신적인 방법이죠. 강태원이 직접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단 하나의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3개의 독립적인 자기장을 중첩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그물을 3중으로 촘촘하게 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소비가 3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30% 감소했습니다. 자기장들이 서로 공명하면서 증폭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실제로 이를 구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어가 매우 복잡할 텐데요. 그래서 AI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제어실에 순간적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7구역 플라즈마 불안정 감지 자동 보정 시스템 시작. 연구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강태원은 침착했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시스템의 진가입니다. 화면을 보니 플라즈마의 한 부분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초 만에 완벽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퓨전 브레인 AI는 불안정 현상을 0.001초 만에 예측하고 0.001초 만에 대응책을 실행합니다. 인간보다 10,000배 빠른 속도죠. 마리 뒤부아가 깊은 감탄을 표했습니다. 프랑스는 아직도 수동 제어 방식이 중심인데 11시간 돌파. 제어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하이파이브를 나누었습니다. 매 시간이 곧 새로운 세계 기록입니다. 강태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뭔가 이상한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저 데이터가 맞습니까? 에너지 출력이 입력의 15배라고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상용 발전의 기준이 10배인데 저희는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순간 제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수치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전력 발전이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네. 이 상태로 1년만 연속 운전하면 서울시 전체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반 페트로프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50년 동안 연구했지만 아직 2배도 넘지 못했어. 차이는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서양은 하드웨어 성능에 집중했지만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AI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진서윤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드웨어는 분명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장치로도 제어 방식만 바꾸면 효율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완전히 틀린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플라즈마 온도 2억도 돌파. 또 다른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2억도요? 그렇다면 헬륨3 핵융합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헬무트가 흥분하여 물었습니다. 이미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달에서 헬륨3를 채굴할 계획도 함께 있습니다. 달 채굴이요? 네. 현대중공업이 달 채굴성 건조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스케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시간이 되었을 때 강태원이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놀라운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밀도를 실시간으로 눈리배까지 올려보겠습니다. 3배요? 그것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5년 전에도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강태원이 미소를 지으며 명령했습니다. 밀도 증폭 프로토콜 시작. 제어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모든 연구원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숫자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1배, 12배, 13배. 자기장 강도 최대치, 냉각 시스템 풀가동, AI 연산 속도 200%, 15배를 넘어서자 경보음이 연속적으로 울렸습니다.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18배, 19배, 투십의 달성. 제어실은 폭발할 듯한 엄청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구원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말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교수님? 강태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15년간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입니다. 실험 관람을 마치고 컨퍼런스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한국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원, LG 회장 구본승, 현대자동차 회장 정의선, SK 회장 최태원입니다. 강태원의 소개에 저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대기업 총수들이 여기에? 이재원 부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국 산업계의 비전을 공개하려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1,000조 원. 향후 10년간 핵융합 관련 산업에 투자할 총 금액이었습니다. 헬무트 슈나이더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1,000조 원이라고요? 독일 GDP의 1.4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삼성은 퓨전 반도체를 개발 중입니다. 이재원 부회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핵융합 발전소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전용 반도체입니다. 기존 반도체보다 10,000배 빠르고 전력 소비는 100분의 1입니다. 화면에 칩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회로는 마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이미 시제품을 생산했고 내년 양산 예정입니다. 예상 매출은 연 200조 원입니다. 구본승 회장이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LG는 핵융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1테라와트시를 저장할 수 있는 초대형 배터리입니다. 1테라와트시?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 수치입니까? 야마모토 교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핀 슈퍼커패시터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충전 시간 10분, 수명은 100년입니다. 정의선 회장의 차례였습니다. 현대는 핵융합 엔진을 탑재한 선박과 항공기를 개발 중입니다. 화면에 미래형 선박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지구를 100바퀴 회전할 수 있는 화물선입니다. 곧 취항할 예정이죠. 항공기도요? 네. 수소스드 엔진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뉴욕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마지막으로 발표했습니다. SK는 인공태양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각 발전소당 10기가와트 출력을 목표로 합니다. 지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역에 30개의 발전소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30기를 건설하여 한국전력의 150%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남는 정의는 수소로 변환하여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이반 페트로프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이 되는 것입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3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석유 자원이 없는 한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이 된다니. 정부 지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마리 뒤부아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규제 철폐와 부지 제공만을 담당합니다. 자금은 모두 민간 기업이 조달합니다. 강태원이 보충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관민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방향만 제시하고 기업이 실행합니다.
수익성은 확실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재원 부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핵융합 발전의 원가는 킬로와트 시당 0.1센트입니다. 이는 현재 전기 요금의 100분의 1 수준이죠. 마진이 99%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이 제로이므로 탄소세도 면제되고 유엔으로부터 보조금도 받습니다. 구본승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이미 유럽연합과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전력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도 5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헬무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의 에너지를 의존하게 되는군요. 협력 관계입니다. 우리도 유럽의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정의선 회장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직원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애플이 한국 핵융합 배터리 독점 공급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테슬라도 핵융합 자동차 공동 개발을 제안했고요.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전력을 전량 한국에서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연이은 소식에 제어실은 술렁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5년 후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50%를 한국이 차지할 것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 질문에 강태원이 대답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와 이미 협상 진행 중입니다. 석유 시설을 핵융합 발전소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이죠. 한국이 기술을 이전하는 대신 30년간 로열티를 받습니다. 이재원 부회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동의 자본력과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세계 에너지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은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원한다면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한국을 무시한다면 이재원 부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이 이미 줄을 서 있습니다. 선택은 미국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목격한 모든 일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 참다 못해 저는 호텔 바로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강태원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죠? 교수님도 쉽게 잠 못 드시는군요. 강 박사님은 왜? 성공적인 날일수록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음 날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태원이 소주잔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한국의 전통주입니다. 한잔 하시죠. 첫 모금을 마시자 목이 타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박사님,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티셨습니까? 저는 35년 연구했지만 10초의 벽도 넘지 못했는데 강태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000번 실패했습니다. 10,000번이요? 네. 정확히 7812번입니다. 모든 실패를 상세히 기록했거든요.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두꺼운 노트 수십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실패 일지입니다. 매번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었나요? 실패는 곧 데이터입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 패턴 속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소주를 한 잔 더 마시고 강태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2018년이었습니다. 7년을 연구했는데도 여전히 1초도 못 버티고 있었죠.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까? 매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한국에는 석유는 없지만 너 같은 인재가 있다. 반드시 성공해서 나라를 위해 일해라라고요. 강태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했죠. 한국 정부의 지원은 어땠습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형편없었습니다. 관료주의에 막혀서 연구비도 제때 받지 못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2019년에 대통령이 직접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무엇이 필요하냐고. 강태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단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그게 전부였나요? 네,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약속을 지켰고 저희는 자유롭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정반대이군요. 제가 쓰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너무 많은 규제와 감시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즉시 예산이 삭감되고 한국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패를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강태원이 소주병을 새로 열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5년 전 교수님께서 제 이론을 무시했을 때 정말로 미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미웠지만 동시에 교수님이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연구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교수님 같은 권위자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 발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강태원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덕분에 저는 기존 이론에 도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법도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네. 만약 교수님께서 그때 제 이론을 인정했다면 저는 거기서 만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부당했기에 더 큰 성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저의 오만이 오히려 그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니. 한국 대기업들은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했죠. 증명이요? 2020년 처음으로 1초 운전을 달성했을 때 삼성 회장님을 초대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여드렸죠? 강태원이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바로 투자를 결정했다고요? 네. 1조 원을 즉석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한국 기업들이 모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점하지 말고 생태계를 창조하라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미래를 생각한 결단이었죠. 그래서 LG, 현대, SK가 모두 참여한 것인가요? 네. 비록 경쟁사이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팀 코리아라고 부릅니다. 소주가 거의 바닥났을 때 강태원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프린스턴은 폭발로 끝났고 정부는 여전히 한국의 기술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바꾸세요. 교수님의 영향력으로. 제가요? 네. 교수님 같은 권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미국 정부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강태원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K스타 국제자문위원직을 제안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맡아주십시오. 제가 그럴 자격이 15년 전에는 자격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교수님께서는 진실을 인정할 용기가 있으시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미국의 젊은 과학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십시오. 저희가 모두 수용하여 교육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브레인 드레인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브레인 쉐어링입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강태원이 마지막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경쟁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협력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협력입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주도하는 협력입니다. 한국은 단지 그 시작점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15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제 이론을 들어주실 것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또다시 무시했을 겁니다. 강태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 또한 과정의 일부였다는 것을요. 거부와 도전, 실패와 성공, 그 모든 것이 오늘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아이러니였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바꿔야겠다고.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가능성을 미국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일주일 후 저는 CNN 애틀랜타 본사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방송 10분 전 긴장감으로 손에 땀이 났습니다. 런 준비됐어? 사라 첸이 물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주선한 그녀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응.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자네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잖아. 방송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의 레언 하워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한국 방문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미 핵융합 시대를 개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72시간 연속 운전, 플라즈마 밀도, 수입배 증가, 에너지 출력 15배. 이 모든 것이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사라 첸이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수치들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30년 뒤처진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상입니다. 한국은 이미 상용화 직전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는 여전히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격차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오만과 편견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저는 15년 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2009년 한국의 젊은 과학자가 혁신적인 이론을 가지고 왔을 때 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미친 아이디어라고 일축했죠. 그 과학자가 누구였나요? 현재 K스타 총괄 디렉터인 강태원 박사입니다. 사라가 강태원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15년 후 그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 이론을 통해서요. 후회하십니까? 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합니다. 그 일이 저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오만입니다. 믿고 싶지 않으니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에 성공했을 때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처음에는 미친 소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라 첸이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을 공식 요청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한다고요? 네.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폭발할 듯이 울렸습니다. 프린스턴 동료들의 격렬한 항의 전화였습니다. 런, 미쳤어. 미국 과학계를 모욕한 거야.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톰. 한국 돈을 받았구나. 얼마 받았어?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배워야 할 입장이야. 일부 동료들과는 이 일로 관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젊은 과학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런 하워드 교수님, 용기 있는 발언에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낡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교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음 날 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은 미국 핵융합의 실패를 인정한 과학자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기적, 미국의 교훈.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교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틀 후 저는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온 하워드 교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그 정도입니까? 네, 대통령님, 오히려 제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않는데 직접 보내십시오. 눈으로 보면 믿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미국 의회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상원에너지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을 제안합니다. 미국의 미래가 이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버리자는 것인가? 아시아 국가의 에너지에 의존하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결국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미 핵융합 동맹을 제안합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류의 미래를 창조해 나갑시다. 그 순간 세계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이자 새로운 협력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세계는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오늘부터 인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합니다. 개막식에서 강태원 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192개국 대표가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발표했습니다. 석유 시대를 끝내고 핵융합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국과 함께.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달러로 폭락했고 중동 국가들은 앞다투어 한국과 기술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 푸틴도 움직였습니다. 가스관 대신 핵융합 전력망을 구축하겠다. 중국은 더욱 과감했습니다. 모든 석탄 발전소를 즉시 폐쇄한다. 한국어 열풍도 놀라웠습니다. 하버드, MIT, 옥스퍼드가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과학의 언어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만 포인트를 돌파했고 원화가 국제결제통화로 급부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한국 GDP 10조 달러 전망을 예측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케이스테아리에 출근하여 젊은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화성 핵융합 발전소 건설 계획을 공개합니다. 스페이스X와 한국의 합작 프로젝트였습니다. 화성에 인공태양을 만들 계획입니다.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강태원의 말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프린스턴 후배들에게 영상 강의를 했습니다. 편견을 버리십시오.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그것이 과학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후회 없으신가요? 미국을 떠난 것에 대해.
미국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강태원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태양계 외곽 핵융합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불가능하다고요? 15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창밖으로는 K스타일의 새로운 실험동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기적이 만들어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밝습니다. 한국이 켜놓은 인공태양 덕분에요. 지금까지 미국 과학자가 직접 경험한 한국 핵융합 기술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편견과 오만을 버린 순간 진정한 미래가 보였다는 런 하워드 교수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더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하실 수 있도록 이 심층 분석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활발하게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시청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통해 지속적인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심도 있고 놀라운 과학기술의 진실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